안녕하세요. 오늘은 수원 화성에 왔습니다. 여러분은 수원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수원 반도체 공장, 신도시, 학창시절 교과서에 봤던 수원성 모습 등등. 오늘은 이 기억 속의 수원 화성을 천천히 산책하려고 합니다. 여기 성벽에 이렇게 파인 곳이 있죠. 이곳이 6.25 때 생긴 그런 흔적이라고 합니다. 폭탄 파편이 튀어서 생긴 거겠죠. 이런 것들을 이렇게 없애지 않고 그대로 이렇게 내버려둔 것 같습니다. 사실 이곳을 처음 본 느낌은 생각보다 규모가 있고 견고하다였습니다. 그리고 이 성벽들이 도심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모습은 처음이라 정말 생소하고 신기했습니다. 마치 21세기를 살면서 이렇게 과거를 넘나드는 그런 상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수원 화성을 걷다 보면 이곳은 그냥 단순히 오래된 성곽이 아니라는 걸 조금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돌 하나, 벽돌 하나가 누군가의 계산과 실험 위에서 정확하게 놓여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린 시절 남한산성에 가서 이렇게 놀던 기억도 나는데 이렇게 성곽 위에 올라와서 안을 들여다본 건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마치 제가 당시에 살던 그런 병사인 듯한 착각도 들기도 합니다. 이렇게 성곽 외부로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굉장히 그 디자인적으로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만든 거라고 합니다. 이렇게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앞쪽에서부터 먼저 공격하고 또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뒤로도 공격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이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단순하게 일자형으로 만든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런 식의 그 성문이 곳곳에 있습니다. 조금 오래돼서 그런지 파손된 곳도 조금씩 보여요. 빨리 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화성을 효심의 성이라고 말합니다. 정조가 아버지 사도세자를 위해서 만든 도시라고 하죠. 그 말도 맞는 것 같기도 한데 좀 더 가까이 들여다보면 이것은 조선이 꿈꾸었던 가장 과학적인 프로젝트이기도 했습니다. 18세기 후반 정조는 새로운 도시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기존의 한양은 오래된 권력과 질서로 가득했죠. 그 안에서 왕이 할 수 있는 선택은 생각보다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조는 남쪽으로 눈을 돌립니다. 바로 이곳 수원이죠. 그리고 그는 완전히 새로운 실험을 시작합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한 사람이 있죠. 실학자 다산 정약용입니다. 사실 정약용은 거중기밖에 생각이 안 나는 것 같지만 실학자죠. 이 거중기는 지금으로 치면 작은 크레인 같은 장치였어요. 도르래와 지렛대의 원리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사람 몇몇만으로는 들어올릴 수 없는 거대한 돌을 올릴 수 있는 거였죠. 예전 성곽은 수많은 사람들이 인력을 동원해 천천히 쌓아 올리는 구조물이었다면 수원 화성은 기술을 통해 시간을 줄인 그런 성이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이 거대한 성은 불과 2년 6개월 만에 완성이 됩니다. 국궁장에 잠시 와봤는데요. 정조는 이곳에서 군사훈련을 직접 지켜보기도 했답니다. 저도 열심히 선생님을 따라서 배워보기는 했는데 제가 누군지 모르겠죠? 이 장군처럼 생긴 사람이 접니다. 아니, 제법 이 시위를 당기는 게 쉽지는 않았어요. 팔힘이 굉장히 들어가더라고요. 그래도 10발을 쐈는데 나름 뭐 관역에 좀 꽂혔어요. 막판에는 좀 힘이 딸려서 헤매긴 했는데 그래도 제법 폼이 나오죠. 그래도 제가 화랑 후회거든요. 아무튼 다시 이 성벽 쌓는 이야기로 돌아가면요. 돌을 들어 올리는 방식이 달라지니까 사람의 역할도 달라졌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이곳에서 일한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강제로 끌려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말하자면 임금을 받고 일한 기술자에 가까웠다고 합니다. 이 조선 후기의 건설 현장이 어쩌면 작은 산업혁명처럼 보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멀리 보면 도심의 모습들이 굉장히 생소하게 느껴지는 것은 저만의 생각일까요? 아마 여기를 지나다니는 많은 사람들도 저랑 비슷한 그런 감정이 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성벽을 따라 걷다 보면요, 군사적 설계의 흔적이 참 많이 눈에 들어옵니다. 벽돌 사이의 간격, 총안을 향한 각도, 평지와 언덕을 섞어 만든 구조. 이곳은 활만을 위한 성이 아니라 총과 화약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방어 시스템이었습니다. 조선이 서서히 새로운 무기를 받아들이던 시기, 화성은 바로 그 변화가 실제로 구현된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바라보고 있으면 전통과 근대가 서로 겹쳐지는 느낌이 듭니다. 보통 1층에 오돌방이 있었는데 이거는 2층에 참 아름답죠. 여기가 이 봄, 가을에 오면 더 아름답다고 합니다. 저도 봄이 되면 다시 한번 오고 싶습니다. 수원이라는 게 이게 물의 근원지라는 말이잖아요. 이렇게 강이 흐르고 이 강을 중심으로 해서 성을 짓고 그 안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참 특이한 형태의 도시이기도 합니다. 이 수원 화성의 특별한 이유는 군사 기술 때문만은 아닙니다. 이렇게 정조는 성곽 안에 시장이라든가 도로, 행궁과 같은 생활시설들을 함께 설계했습니다. 그러니까 싸우기 위한 도시가 아니라 살아가기 위한 도시, 왕이 직접 설계한 미래형 도시라고 해도 과장이 아닙니다. 지금의 수원이 첨단 산업과 반도체 공장이 모인 도시가 된 것도 어쩌면 이때부터 이어진 흐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과거의 성곽 위를 걸으면서 현대의 도시나 공장들을 바라보자니 시간이 또 한 줄로 이어져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참을 걷다 보니 또 다리가 아파서 이렇게 커피숍에 들어왔는데요. 이디야 커피한테 협찬을 받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이 커피숍이 싸기도 하고요. 유난히 또 이렇게 컨셉에 맞춘 디자인들, 실내 인테리어들이 눈에 띕니다. 이 성곽을 짓는 과정들을 기록한 화성 성역의궤라는 기록물들이 남아 있습니다. 누가 돌을 옮겼고 또 얼마의 비용이 들었으며 어떤 장비가 사용되었는지까지 마치 한편의 거대한 프로젝트 보고서처럼 기록을 남겨놨던 거죠. 그래서 전쟁으로 이 성곽의 일부가 사라졌어도 지금 다시 복원될 수 있었던 건 그 기록이, 이 기억이 기록을 만나면서 도시는 다시 살아난다는 걸 바로 이 수원 화성이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정조로가 있다는 게 참 재밌죠. 수원성 정문을 가로질러서 거대한 도로가 지나가는데요. 생각보다 굉장히 거대했습니다. 지금 이 문이 교과서에 나오는 그 대표적인 수원 화성의 문인데요. 다른 문하고 달리 아무래도 이제 정문이다 보니까 이렇게 2층 구조로 굉장히 거대했습니다. 바로 정조가 수원성으로 행차할 당시 이 문을 통해서 수원성 안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다른 성곽, 성문들도 참 견고하고 크지만 역시 이게 정문이다 보니 굉장히 거대했습니다. 이 아버지를 향했던 이 정조의 마음, 새로운 정치 기반을 만들고자 했던 의지, 그리고 실학자들과 함께 꿈꿨던 이런 기술의 시대, 화성은 그 모든 감정과 생각이 겹쳐진 공간인 것 같습니다. 그러세일까요? 이 성벽 위를 걷다 보면요, 단순히 과거를 보는 느낌이 아니라 어떤 실험의 한가운데를 지나다니는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 성을 지키는 장수였다면 굉장히 든든했을 것 같아요. 어떤 적들이 와도 충분히 지킬 수 있는 이 성벽들, 성곽들, 그리고 이 구조들 참 놀라웠습니다. 당시 이곳으로의 정조의 행차가 얼마나 대단했을지 참 궁금하네요. 실제로 이곳에서 재연 행사도 1년에 한 번씩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재미있는 미니어처는 저도 갖고 싶었어요. 이 판다면 집에 가져가고 싶네요. 행차가 끝난 후 정조는 이곳 행궁에 머물렀는데요. 궁하고 똑같이 만들어진 그런 곳이랍니다. 저는 애석하게 이번에는 시간 관계상 가지 못했네요. 해가 점점 지고 이 성벽 안으로 들어와서 골목 사이를 한번 걸어가 봅니다. 오래된 낡은 골목 사이로 작은 가게들과 카페들이 이어집니다.
의자 없을 줄 알고 안 들어오면 바보. 뭐 그런 줄 알고 안 들어갑니다. 전 바보인가요? 아무튼 웃음소리가 골목을 채웁니다. 이 첨단 산업으로 성장한 도시의 에너지가 이 작은 골목에서도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참 이쁘죠? 이게 한옥인데. 정조의 계획 도시였던 수원, 그리고 지금은 반도체와 기술로 움직이는 수원. 이 서로 다른 시대가 충돌한다기보다는 조용히 이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일까요? 이 수원성 안에 행리단길인데 요새 무슨 단길이 이렇게 많죠. 여기도 이런 상권이 굉장히 활성화되어지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아무래도 대기업들이 입주해 있다 보니 많은 젊은 사람들도 오가고 유동 인구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거리가 굉장히 활기차고 또 이쁜 카페나 가게들이 많아서 언젠가 다음에는 좀 날씨가 따뜻해지면 또 와야지라는 생각이 저절로 들게 만듭니다. 이것 또한 정조가 계획한 것일까요? 아무튼 돌아다니다 보니까 너무 출출해서 식당을 찾았는데 여기 유명한 이 식당이 하나 있다고 해서 왔습니다. 골목길이라고요. 보기엔 평범해 보여도 맛이 제법 괜찮았습니다. 뭐 연예인들도 많이 왔고 또 우리 그 허영만 아저씨 있죠? 만화가 타짜로 유명하죠. 맛있었습니다. 밤이 되면 수원 화성은 완전히 다른 얼굴을 보여줍니다. 마치 저와 같은. 어쩌면 정조가 꿈꾸었던 미래가 지금 이 풍경 속에 조금은 남아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도시는 언제나 변합니다. 하지만 어떤 도시는 그 변화를 미리 상상했던 사람들의 흔적을 남깁니다. 수원 화성은 돌로 쌓은 과학이자 기술로 완성한 정치, 그리고 한 사람의 기억이 만든 도시입니다. 오늘 이 길을 걸으며 저는 과거를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상상했던 다음 시대를 지나가고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행은 여기서 마칠게요. 어떠셨나요?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저는 또 다음 장소에서 만나 뵐게요. 안녕.